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가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참 어려웠을 텐데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드리고, 혹시나 오늘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고 다시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가요 오늘 지금 장중에 이렇게 5.61%나 상승을 하고 있죠. 이틀 동안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이 어려웠던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의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할까요? 그동안의 관망이었던 삼성전자가요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떴고 지금 보유가 나타나고 있죠. 단기성에 대한 흐름인지 중장기적으로 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왜 반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기사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나 급등을 한 것이고, 이렇게 10조 자사주 매입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4만전자 때 그리고 5만 초반대에 매수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오늘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그 외 현대, 기아 이런 종목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 상승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선물이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는 것인지는 봐야 되는데, 일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에서요 일본 지수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조정을 주고 있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재료로 인한 상승인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료가 단기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자, 삼성전자는 개인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지금 하이닉스는요 계속 관망이 나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어때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상승이 아니라 지금 하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가, 예전에 우리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금투세 이슈, 그러니까 금투세를 취소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하루만 상승하고 그 뒤로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슈, 기준 요건에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적인 이슈가 나와야 이게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물량들을 물려있거나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56,000원, 55,000원을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기술적 반등에서 글로벌 증시가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무엇 때문에 갔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하죠. 근데도 좀 상승을 줬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요 알테오젠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밀리고 있어요. 휴젤, 클래시스, 엔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자, 2차전지하고 HLB 이슈 때문에 그래요. 기사를 보면은요 간암 신약 관련해서 FDA의 현장 실사 통과의 장중 상한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HLB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간암 신약 그리고 FDA 이런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여러분들께 2차전지가 상승하면 지수에 큰 영향이 있다라고 했던 게 뭘까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위에 있기 때문인데, 오늘 이렇게 HLB가 시가총액 3인데 25%나 상승을 하니까 그 영향을 준 거다. 자, 그러면 좋아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개인적인 이슈, HLB 종목 업종별의 이슈예요. 하이닉스는 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밀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펀더멘탈이나 지금 돈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승을 한 거라고 하면 알테오젠도 상승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만약에 알테오젠이 밀리는다라는 추세를 주면 하락까지 폭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올라가주면 좋은데 제약주들이 하락 추세라고 하면 우리 코스닥이 꼭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HLB에 대한 호재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제약주의 이슈, 업종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면 리가켄 바이오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죠. 상승에 대한 모습.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해요. 물론 지금 기술적 반등에 재료들도 있어요. 기술적 반등에서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는 한데 이게 하락 추세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있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 막 이제 올라가니까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무작정 사고 막 접근한다 이런 것보다도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서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휴젤도 마찬가지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잠깐 떨어지고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62,000원에서 44,000원까지요. 금방 떨어졌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근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62,000원에서 44,000원이면 진짜 싼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12,000원, 13,000원부터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하락 추세라고 하면 하락폭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기억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좀 다행인 게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혹시나 코스피에 대한 반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현대차도 많이 하락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상승 추세는 아니죠. 하락 추세에서 하방 경직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30만 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앞전에 보여드렸던 일본도 좋지 않고 그리고 미선물, 미국에 대한 미선물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미국의 그 대형주 종목들 몇 개들 보면 약간 추세가 꺾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그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이 맞춰져서 여기에서 하방 경직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아요. 언제? 이렇게 매수가 나올 때 여기에서는 보유. 코스닥에서도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HLB가 오늘 급등을 해서 보유가 나왔지만 대부분 관망이에요. 관망일 땐 관망 기다렸다가 어플레에서 이렇게 매수가 나오면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시면 코스닥 상위 종목들 다 관망이죠.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우리 방 어떻게 매매한다고 그랬죠? 롱숏 매매를 한다고 했죠. 롱숏 매매가요. 레버리지 인버스 매매예요. 지수가 상승할 땐 레버리지 급소에 매수해서 어플에서 매수가 나오면 매수 보유니까 홀딩하다가 지수가 꺾이면 이제 인버스가 올라가죠. 인버스 상승할 때 레버리지 매도하고 인버스 매수. 지그재그 매매를 통해서요. 뭐 원금 수익 보장은 아니지만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안전하게 수익을 지금 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 것도 개발하려고요. 이게 혼자서 너무 시세 비용이 미국 거는 이게 한 진짜 20억 1년에 시세 비용이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혼자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상관없겠지만 그냥 미국 개발했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없다고 하면 이거 그냥 바로 적자죠. 그래서 이거 지금 경제TV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만들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다 할 수 있고요. 한국에 대한 우리 국내에 대한 레버리지 인버스 매매를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겠죠. 요즘 종목보다 ETF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장에서도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혹시나 경제TV와 협력해서 가격이 인상할 때는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는 인상 안 할 생각이니까 빨리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방 회원 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롱숏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종목들 코스닥이나 이슈 이거 이제 검색기인데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주말에 금요일이죠. 이재명 대표 선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주 인물주들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흐름들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시면 제가 체크를 해드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SK하이닉스가 떨어져서 조금 찝찝하고 HLB 물렸던 분들에게는 HLB가 상승해서 좋기는 한데 알테오젠이나 실질적으로 제약주 리가켄 바이오나 휴젤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어서 찝찝하고 그래서 이 찝찝함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추세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줬어도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무작정 좋아하지 마시고 무작정 막 그 빚내서 또 사고 그러지 마시고 혹시나 모를 흐름을 대비를 하면서 그 흐름들 하나씩 지워져 갔을 때, 그 리스크가 지워져 갔을 때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고요. 미국 어플도 같이 개발돼서 ETF 매매 관련해서는 진짜 선구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 올라가면 참 좋겠죠. 대선주도 크게 올라가고 이 어플에 나오는 기준과 원칙대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도 좋은 내용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